자 얘들아, 우리 글짓기에 대해서 오늘 괭이부리만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우리 되게 뻔한 얘기 한번 해보자. 우리 글짓기를 하는데 정해진 법칙은 없어. 네. 그래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봤을 거야. 3단 구성을 지켜서 써보자고 얘기했을 거야. 그치? 네. 3단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 저요. 사람 보는 분. 그쵸? 서론, 본론, 결론이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서론이 뭐야? 시작하는 글. 본론,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 결론이 뭐야? 마무리 짓는 글이야. 이렇게 하면 쉬워. 그치? 되게 쉽지? 하지만 듣고 그래서 그게 뭔데요?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다 읽었던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으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까도 질문했는데 다시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약식 토론했다 그랬어. 너희 둘 말고 다른 친구 한번 대답해보자. 세훈이. 꼭 피가 섞여야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랑 피가 섞여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는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을 그렇지. 가난하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갖고 얘기했어. 왜 그 두 가지를 토론했을까 우리가? 그것도 얘기했어. 선생님이 생각해 볼 때 이 책을 읽고서 느낄 수 있는 주제라고 여겨질 만한 거라서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본 거야. 일종의 가이드야. 얘들아, 그러면 힌트를 주자. 우리가 다 읽고 나서 독서 감상문 쓸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쓸 때 글을 쓸 때는 항상 똑같아 얘들아. 글을 쓰든지 게임도 마찬가지지 얘들아. 게임에 뭔가 핵심적인 킬러 컨텐츠가 없으면 재미있어 없어? 재미없잖아. 게임도 뭔가 킬러 콘텐츠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 뭔가 그래픽이 좋든지, 그치? 안에 스토리가 좋든지, 아니면 캐릭터가 화려하든지, 아니면 기술이 막 끝내줘가지고 누르면 타격감이 끝내주든지 있어야 되잖아. 그치? 맞지? 얘들아, 글이 똑같은 거야, 글이. 뭔가 거기에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야 돼. 이 주제는 뭐냐면 이 책에 있는 그 작가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걸 읽고 나서 예를 들어 얘들아, 괭이부리말 아이들 아까 그 선생님이 두 개 얘기한 거는 선생님 생각인 거야. 이 작가분 생각이 아니야. 그치? 이 작가님은 뭐야? 뭔진 모르겠는데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묘사를 한 거야. 소설로. 그치? 근데 그 묘사에서 애들이 아유 저놈들 못 살아서 망했어 라고 묘사했어? 아니지. 희망적으로 끝내셨지. 그치? 그걸 읽고 나서 그럼 선생님 나름대로 느낀 점을 정리해 본 게 그 두 가지 주제였던 거야.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도 가족이 될 수 있구나. 혹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가족 비슷하게 서로 유대감과 정을 느끼며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야 선생님이. 두 번째는 괭이부리말 아이들 정말 가난하잖아. 그 막 판자 좀 부서지고, 그치?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애들 뭐 본드 불고 나서 캐롱해롱한데 머리 막 다 깨졌는데 병원도 못 가고, 맞지? 그 정도로 못 사는데 어때? 그런데도 애들이 희망차게 살아가잖아. 마지막 얘들아, 마지막 결론 기억나? 그 동수가, 그치? 동수 마지막 장면 뭐야? 낮에는 일하고 밤에 뭐 고등학교 갔나? 공고를 갔나? 걔가 학교 다니면서 일하지? 그러면서 걔가 공장 문을 갔는데 공장 문 틈에 뭐가 자라고 있었어? 무슨 민들레 같은 작은 풀꽃이 자라고 있었지? 거기에 햇빛이 비치면서. 얘들아, 그 장면을 작가분이 왜 넣은 것 같아? 자, 거기가 풀이 못 자랄 정도의 콘크리트가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풀이 자랐다 못 자랐다? 잘했다. 그럼으로써 우린 그걸 보고 뭘 느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희망은 있다.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 그랬어? 주제 혹은 인상 혹은 감정들이야. 그치? 자, 그걸 가지고 쓰는 거야. 먼저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안 해도 돼. 선생님은 어렵게 제목 안 쓰고 쉽게 쓰는 편이야.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독서 감상문 쓰잖아. 이렇게 제목을 쓸 거야. 왜? 이게 주제거든. 아까 얘기했잖아.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없다? 선생님한테 물으면 될 수 있는 것 같아.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행복이 가난하더라도 있어 없어? 있는 것 같지? 이 소설 속에 애들은 찾아가는 것 같아. 처음엔 아니었는데, 그치? 그래서 제목을 진정한 가족과 행복을 찾아서라고 선생님은 지을 거야. 누가 물어보면. 연우가 지난번에 제목을 못 써온 게 제목을 나중에 쓰자 그러니까 깜빡한 것 같거든? 제목을 왜 나중에 쓰자고 했냐면 처음 써도 돼. 네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 있다면, 네가 쓰고 싶은 게. 선생님은 정리가 됐거든.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너희들도 나중에 한번 써봐. 서론이 있겠지. 서론은 이런 걸 쓰는 거야. 이 책을 고른 이유. 쓰면 보통 너희들 이렇게 쓰지? 학원에서 선생님이 읽으라고 하셔서. 그치? 선생님이 그러면 첨상 뭐라고 써줘? 그냥 쓰지 말아라 그런 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쓰지, 맞지? 굳이?
굳이 그런 거 쓸 필요 없어. 어차피 학원에 쓰는 거 누가 모르니, 그치? 근데 그거 말고 그럼 오케이, 그건 넘어가. 첫 번째 줄로 넘어가 보자. 두 번째 줄 가보자. 제목에 대한 호기심. 무슨 말이냐면 제목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야. 혹은 제목이 네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어, 이런 표지나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걸 쓰는 거야. 그런 걸로 시작을 해도 서론이 돼. 그리고 세 번째 뭐야? 또는 책을 읽기 전에 가난이나 가족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생각이 있지. 원래 읽기 전에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 가족은 엄마 아빠처럼 나를 낳으시고 피가 섞인 그런 혈연지간이라고 생각했다. 맞지? 그런 거.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 조금은 다른 가족들을 본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게 서론인 거야. 왜냐? 그렇게 적으면은 얘들아, 다른 가족을 이 책을 통해 본 것 같다라고 적으면 그 다음 문단부터 어떤 내용이 올 것 같아? 다른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원래 우리가 흔히 사전에 나오는 가족의 정의가 아니고 이 책에서 묘사하는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지. 그치? 자연스럽게. 그게 서론이야, 얘들아. 이렇게 흥미를 주면서 그 다음 내용을 읽는 사람이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서론인데, 이렇게 말만 하면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라고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거야. 자, 예시를 들어줄게. 첫 문장 한번 이렇게 써본 거야. 가난한 동네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불행하고 우울한 날만 보낼까? 선생님이 지난주에 한번 누군가한테 얘기했을걸? 첫 문장이 되게 중요해. 흥미를 딱 잡아 끌어야 돼. 그러면은 힘들면 얘들아 의문문을 써봐. 너무 좋은 방법이야. 왜냐면 그게 나도 갖는 의문인데 상담한테 질문 던지면 얘들 어떻게 해요? 우리 물어보면 일단 한번 생각하지, 그치? 승우야, 코딱지 봤어? 봐. 아니오라고라도 답을 하잖아, 그치? 질문을 한번 던져봐. 첫 문장을. 만약에 얘들아 혹시 서론 쓰기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팁이다. 첫 문장을 질문을 던져봐. 근데 아무렇게나 던지지 말고 여기에 연관되는 질문을 던져봐. 방금 지금 선생님 어떻게 던졌어? 아까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불행할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봐. 혹은 이거 말고 첫 문장 다르게 바꿔보자. 아까 두 개 중에 지금 하나만 했지? 가족에 대한 얘기 있지? 자, 우리 가족에 대한 걸로 질문 하나만 던져보자. 해봐. 가족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너무 좋아. 이렇게 써도 돼. 자, 강의도 한 번만 해보자. 가족에 대해서 질문 던진다고 하면 첫 문장으로. 강희야, 너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이 많아. 그냥 편하게 던져봐. 간단하게. 서론 첫 문장을 네가 쓰는데 질문으로 써보자는 거야. 첫 문장. 그렇게 해도 돼. 저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근데 강희야 봐봐라. 너무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지. 그치? 좋은 질문이지만 조금 더 좁혀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팁을 준 거야. 괭이부리말 마을을 아십니까? 괭이부리말에 사는 아이들의 삶은 어떤지 아시나요? 이렇게 두 개 정도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왜냐? 그래야 듣는 사람이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괭이부리말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럼 뭐야? 알아 몰라 이런 느낌이잖아. 지식 자랑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상대가 괭이부리말에 대해서 몰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 던져야 돼. 연우야, 괭이부리말이라는 데는 잘 모르지, 그치? 그치? 근데 괭이부리말 아이들이 좀 가난한 지역이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가난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아니면 나쁘게 생각해? 그냥 그래? 그냥 너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이런 걸 묻는 거야. 그런 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게 좋다는 거야. 자, 일단 서론을 쓸 때 첫 문장을 자, 알아서 쓸 수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쓰기 어렵다면 너희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던 혹은 생각이 나는 중요한 내용에 관련된 걸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자.